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 나와 있습니다. 이 공민왕은 정말 자주 나오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고려의 고려왕의 업적. 자, 정말 자주 시험에 나와요. 자, 고려 왕의 업적 하면 제일 먼저 태조 왕건 많이 나오고요. 왕건. 그리고 광종, 성종, 공민왕. 이 네 사람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아까 성종 나왔었죠. 아까 뭐 물어봤었어?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아까 나왔었죠, 여러분들. 나왔었잖아. 여러분들 아까 안 나왔나? 진짜? 있네요. 3번. 3번. 요즘에 참 큰일 났네. 이거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그쵸? 나왔잖아요. 제 말이 맞죠? 네. 최승로의 시무 28조 나와요. 그래서 이 고려 성종과 여러분들 그 최승로는 꼭 이어서 공부하세요. 근데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 조선에도 성종이 있다. 성종. 이거는 묘호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이제 왕이 사망한 다음에 그 왕이 했던 그 업적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성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가진 왕들은 어떤 제도를 완비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성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굉장히 일을 잘한 사람한테 성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붙여줘. 어쨌든 이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28조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주로 이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 12목이라고 하는 지방행정구역을 설치하세요. 이 12목은 오늘날 개념으로 따진다면 12개 광역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개 광역시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파견하세요? 12명의 지방관을 파견하세요. 왜? 12개의 광역시가 있으니까 한 명씩 파견하면 그러잖아요. 그 12명이 되죠.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야. 그럼 지방관을 왜 파견하는 거야? 왕의 아바타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분신? 그래서 왕이 직접 갈 수는 없잖아. 바쁘니까. 왕도 중앙에서 있어야지. 근데 지방에서 지방 세력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 지방 세력들을 뭐라고 했어요? 호족들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지방 호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즉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조선의 정치 자료 고려의 대학교라고 하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그 대학 기관을 만들었다. 또는 정비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성종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광종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안 나옵니다. 노비안건법, 그 다음에 과거제. 이거 2개만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근데 우린 지금 공민왕 살펴봐야 되잖아. 자, 공민왕 한번 살펴보자. 자, 공민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정책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나라에 반대하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다. 그리고 반원 자주 정책과 그리고 왕권 강화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공민왕이 활약했던 데는 원나라 간섭기이자 그러니까 고려가 그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부터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잖아요. 그 시기거든. 근데 또 그 당시 원나라가 약해져가지고 새로운 왕조 명나라가 들어던 시기야. 그래서 원명 교체기를 이용해가지고 반원 자주 정책을 취하는 거야. 원나라가 강했는데 반원 자주 정책을 취하기는 힘들었겠죠. 즉 원나라가 쇠퇴한 그 시기를 잘 이용한 거야. 자, 이 반원 자주 정책은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은 그 친원 세력을 제거해야 되겠죠. 친원 세력, 원나라
그 원나라를 가까이 하는 친원 세력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기철이 있어요. 이 기철을 이제 제거합니다. 숙청 제거합니다. 친원 세력 숙청. 그리고 그 당시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거든. 정동행성은 어떤 기구라 그랬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라 그랬지. 즉 몽골이 고려를 항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인데 이 두 차례나 그 태풍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다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게 되더라. 그냥 폐지.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해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원나라 간섭기 때 뭐 여기 뭐 평양에 뭐 동령부, 화주에다 쌍성 총관부, 이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 해가지고 여기를 빼앗겼다 그랬었잖아. 근데 이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는 충렬왕한테 돌려받아요. 근데 여기가 못 돌려받았지. 그래서 공민왕이 여기를 무력으로 수복하게 되는 거야.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그 땅을 수복하였다. 그리고 관제를 복구해요. 일단 우리는 뭐 삼성 육부 제도를 변형한 이성 육부 제도를 사용했잖아, 고려는. 근데 이게 황제들만 쓸 수 있었던 중앙 제도야. 근데 원나라가 너희가 황제도 아닌데 무슨 삼성 육부제를 쓰냐. 그래서 일부 사서 체제로 격화시키죠. 그리고 왕을 폐하라고 불렀는데 전하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 뭐 태자, 왕의 아들을 태자라고 한다 그랬는데 세자라고 불러라. 이런 식으로 관제를 격화시켰거든. 근데 그걸 예전처럼 관제를 복구하게 되더라.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몽골풍을 금지해요.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게 되더라. 몽골풍을 금지하더라. 이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숙청, 쌍성 총관부 공격,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관제 복구, 몽골 복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왕권 강화. 자, 두 번째는 왕권 강화인데요. 제일 먼저 정방을 폐지합니다. 이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는 여러분들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구야. 누가 만들었지? 최후가 만들었어. 원래 이 인사를 담당하는 거, 인사는 사람 뽑는 걸 얘기해. 잠깐만. 우리 이성 육부 중에서도 그 육부가 이병호형 예공 이 6개의 부로 나눠지거든.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자, 이거 오늘날로 따지면 장관 부처들이야. 그래서 이부는 뭐 인사혁신처라고 해가지고 사람 뽑는 기관이고, 병부는 국방부, 호부는 재정경제부, 형부는 법무부, 예부는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랑 교육부, 공부는 건설교통부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이 2부가 사람을 뽑는 기관이야. 원래 그래서 이 사람을 뽑는 걸 인사라고 이야기를 해. 인사권을 담당한다고 그래. 그래서 보통은 이 2부에서 그 공무원들을 이제 많이 뽑아요. 이제 과거 합격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2부에서 인사권을 행해야 되는데, 이제 최후가 자기 집에다가 정방을 설치하니까 2부는 할 일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 자, 근데 인사권이란 게 진짜 중요하거든? 여러분들, 제가 계속 그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취준생으로 계속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빨리 이제 취직을 해야 이제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런데 저기 이제 최후라고 하는 사람이 날 뽑아줬어. 그럼 나는 최후에게 무엇을 다할까? 충성을 다하겠지. 이 전까지는 나는 계속 이게 취준생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누가 나를 고용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정방이 아까 누가 사람을 뽑는 거야? 최후가 사람을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씨 정권이 그 당시 그 정방을 차지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막 뽑았어. 근데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 권문세족들이 이제 정방을 차지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사람을 뽑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왕한테 충성을 해요? 아니면 권문세족한테 충성을 해요? 뽑아준 사람한테 충성을 다한다니까? 권문세족들한테 충성을 다하겠지. 그래서 국민왕은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정방을 폐지하고 2부가 다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돌려놓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전민 변정 도감 이런 걸 만들어요.
전민 변정 도감. 전 밭 전자에 민 백성민 땅과 백성을 변화시키는 거야. 어떻게? 바르게 변화시키는 도감.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신돈이 만들었어요. 신돈이에서 운영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권문세족들이 일반 백성들의 토지와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 집 노비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탈을 했었어.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모두 노비가 되면 그만큼 세금 거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권문세족들은 노비들을 자신의 군사력으로 삼아. 그럼 권문세족들은 그 뭐 재산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노비를 통해서 군사력도 강화되지. 그럼 상대적으로 왕권은 어떻게 돼? 약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양민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권문세족들의 군사력을 약화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빼앗긴 땅과 백성들을 다시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전민변정도감 설치해서 권문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국민항해 개혁정책 반원자주정책을 물어보네. 친원세력 아까 기처를 제거한다 그랬었고 정답이 몇 번일까요? 4번이네요.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자, 장용령을 운영한 건 여러분 적어보세요. 정조입니다. 정조의 친위 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용령. 자, 위화도에 건 누가 있습니까? 이성계. 동북구성 누가 한다 그랬었지? 여러분들 윤관이 누구를 공격해서 여진족을 공격해서 어떤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별무반이라고 하는 기구를 그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진족을 친다 그랬었지. 왜? 여진족은 말 타는 기병 중심인데 고려는 걸어 다니는 보병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군 기병 중심, 신보군 보병 중심, 항마군 승병 중심으로 이루어진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을 무찌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다가 동북 구성을 쌓았다고 그랬었어. 자, 궁극기모처는 적어주세요. 1차 가보개혁 때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가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묘청. 김부식. 묘청의 주장을 쓰라고 하는 거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제주도로 근거지로 옮겨 항쟁해야 됩니다. 이거 삼별초겠죠, 여러분들. 왜?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싸웠으니까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로외교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 광해군과 관련이 있겠죠? 광해군.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해의 침입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과 수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이제 안 배운 건데 조선책략이란 게 있어. 조선책략. 그 당시 청나라 사람이었던 이 황준센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황준센이라고 한 사람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청나라 외교관이 쓴 책이야. 자, 조선이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는 거야. 방아라고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해야 되고 일본과 결속을 맺어야 되고 미국과 연합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우린 1882년에 조미수호 동상 조약이란 걸 체결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죠. 이게 왜 황제칭호를 사용하고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그랬어? 이전에 이자겸이 금나라의 군신관계, 사대관계 요구를 수용한다 그랬지? 근데 이거를 김부식도 똑같이 유지를 해요. 그래서 그 묘청이 우리는 이제 서경으로 수소를 천도하고 스스로 황제국이라고 칭하고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은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는 것이죠. 끝.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절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잠깐만. 자, 포종조에서 주기를 했고 국호를 고려라고 했대.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고려라 했다. 그러니까 뭐 고려를 세웠다라고도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포종조는 이 건물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이제 고려를 건국했다. 고려를 건국했으니까 왕이 즉위식을 했겠죠. 자, 발해의 왕자 대광연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하였다. 이거를 성을 하사했다. 그래서 하사하다, 성씨를 하사했다. 사성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누굽니까? 왕건이죠, 여러분들. 왕건. 태조 왕건.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자, 다시 노트. 아까 고려 왕은 4사람 나온다 그랬죠?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 자, 태조 왕건 봅시다. 태조 왕건 하면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보자. 고려를 건국했어요.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거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 다 배웠던 거니까.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10가지의 교훈을 남깁니다. 후뇨 10조를 썼다. 자, 그리고 이 왕건은 호족에 대해서 포섭정책, 끌어안는 정책과 융합정책이라고도 해. 융화정책. 융합? 융화?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견제정책을 같이 하거든요. 호족들에 대해서. 자, 포섭정책은 일단 혼인정책이에요. 부인이 29명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을 좀 달래는 거야. 이렇게 장인어른 막 이러면서 따님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사위도 함부로 이제 반란을 못 일으키겠죠. 자기 이제 사위인데 함부로 못 일으키겠지. 그리고 호족들에게 성씨를 하사하는 거야. 왕시성을 하사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왕족 대우를 해주겠다 그 말이야. 자, 견제정책은 뭐야? 사신관제도. 그 지방의 유력한 호족을 사신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지역을 맡기는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일종의 인질제도예요. 유력한 호족의 아들을 서울로 올라오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호족의 아들은 어떻게 돼? 목숨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태조 왕건 정책 맞고요. 그래서 답은 5번 혼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집현전을 설치했다. 적어봅시다. 세종대왕이에요. 세종. 별관을 주지가했다가 윤관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여러분 적어보세요. 완성종. 따라해보자. 완성종.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은 조선의 성종이에요. 조선의 성종. 자, 조선의 성종은 이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플러스로 알아두세요.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홍문관. 나중에 이 뒤에 그 3사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홍문관을 만들었다. 자, 교육의 국조서를 만들었다. 2차 가보개혁이에요. 2차 가보개혁. 자, 이 교육의 국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중학교, 한성사범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교대, 서울교육대학교 그걸로 이제 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차 가보교육도 혹시 알아둘까? 1차 가보교육 나온다면 여러분들 보통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다.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신분제가 이때 법제적으로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누구냐? 정차려. 그쵸. 과거제가 폐지가 돼요. 과거제 폐지. 광종 때 만들어졌던 과거제가 이때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혼이 허용이 됩니다. 재혼을 재가라고 하거든. 과부의 재혼이 허용되더라.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가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강동육주, 이거는 여러분들 서희의 단판 확보한 이 나라, 고려죠. 여러분들 고려. 그리고 재산의 자녀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할 또 여성도 호조가 될 수 있다. 고려에서 여러분들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고려에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재산을 주고요. 그리고 여성도 호주, 그 집안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딸도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혼도 가능하고요. 여성도 이혼이 가능하고, 그리고 재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다. 이 향부곡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다 그랬었지. 이사를 못 가요.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세금도 많이 내게 되더라. 그리고 과거 응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자, 고려에서는 농민을 백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쉽죠? 조선의 백정은 천민이지만 고려의 백정은 일반 양민을 말한다는 거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죠, 여러분들. 부여는 사출도, 영고 이렇게 알아주세요. 공명첩을 발견하였다. 빌 공자예요.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선 후기 때는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많은 그 양안과 호적이 불타버립니다. 양안과 아까 호적은 뭐 할 때 그 작성하는 거라 그랬어? 세금 거둘 때 쓰는 거라 그랬었지. 그쵸? 근데 양안과 호적이 불타버리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 근거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세금을 못 걷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나라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지만 돈 좀 있는 그 부유한 평민들에게 공명첩이라고 하는 관직 임명장을 파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야? 관직 임명장. 이렇게 합시다. 7급 공무원 임명장. 아이 참. 7급 공무원 임명장. 자, 그리고 이름을 비워놔요. 그리고 이 사람을 7급 공무원에 임명합니다. 이게 바로 공명첩이에요. 근데 그 당시 조재현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데 얘가 양반이 아니야. 그래서 이 조재현이 양반이 되고 싶어서 국가에다가 돈을 줘요. 돈을 내.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그래, 조재현이 돈을 냈네.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네가 조재현이 돈 주고 임명장을 사는 거지. 그럼 조재현은 뭐가 돼? 양반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명첩을 통해서 이제 관직을 이제 사는 거야. 일반 그 평민들이. 자, 그러면 이 공명첩을 이제 너도 나도 다 사니까 평민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고 양반의 수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한 배경 중에 하나가 공명첩이 있어요. 자, 단발령을 실시했다. 단발령은 머리카락을 이제 짧게 자르게끔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을미 개혁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잠깐 딸꾹질 나오네. 자, 이 단발령 때문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 함부로 자를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을미의병. 그래서 이 을미의병의 배경을 두 가지 말해봐라. 그러면 단발령과 을미사변이란 게 있거든. 명성황후 시해된 사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공인이 등장했다. 여러분 외워주세요.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이 등장하면 무조건 광해군 때의 대동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동법. 그래서 광해군은 시험에 나오는 게 명과 후금사에서 중류외교 그리고 대동법이 나오거든. 잠깐만, 대동법이 나오나? 대동법은 여러분 13번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이 13번 문제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자.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사군육진. 사군육진 나오면 여러분 조선 세종이에요. 자, 조선 세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세종도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적어보자. 자, 조선도 여러분들 잘 나오는 임금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태종, 세종, 세조, 성종. 그래가지고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 양란,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두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거든. 자, 그리고 조선 후기는 누가 잘 나오냐면 영조, 정조,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세조 정치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고려보다는 많죠. 고려는 네 사람을 기억해 둬야 되는데 조선은 고려 전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조선 후기는 영조, 정조, 세조 정치. 아까 정조는 시험에 나왔었잖아. 아까 뭘 만들었다 그랬었니? 장용영이라고 하는 호위 부대를 만들었다 그랬었죠? 아까 정용영 여기 나왔었잖아.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뭐 수원화성, 그리고 뭐 초계문신제, 그 다음에 뭐 규장각, 그리고 뭐 대전통편, 이런 법전을 만들었는 대전통편이라고 법전을 만들었는데, 와, 이거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좀 눈에 익혀두고 정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게 있겠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영조는 아까 뭐가 있었니? 균역법이 있었다 그랬었죠? 두 필 걷던 거를 한 필로 하게 되더라. 그리고 영조와 정조는 여러분 공통적으로 탕평정치란 걸 시행해요. 탕평정치. 적어놔 탕평. 그리고 아까 세조정치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홍경래연안 있었잖아요. 홍경래연안. 그리고 세조정치 때는 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이 삼정의 문란,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매점매석이란다. 매관매직으로 인해서. 그리고 조선 성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 설명드렸습니까? 완성종,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그 다음에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그냥 여러분 몰라도 그냥 적어두세요. 눈에 좀 익혀놔. 자, 세종대왕부터 적어놓을게요. 자, 세종대왕은 정말 한 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일단 의정부 서사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이 그 고려 때는 육부라고 하는데 그 조선 때는 그 육조라고 하거든요. 그 장관 부처가. 그리고 왕이 이제 육조가 이제 그 왕이 명령을 내리면 육조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든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대통령과 그 장관들이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명령들을 내리죠. 그러면 이게 교육청으로 내려오고, 그럼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이제 전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육조 중에서도 예조가 아까 교육부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육조의 장관한테 말을 바로 해가지고 그 각 지방별로 이렇게 교육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죠. 뭔 이야기지? 그런데 이 왕이 육조에게 바로 명령을 내리면 우린 이걸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육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 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 이 왕과 육조 사이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이 고위 관료들이 모인 협의 체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육조 직계제는 의정부를 건너뛰고 바로 육조에 명령을 내리고, 육조도 의정부를 건너뛰고 바로 왕에게 명령을 올리는 것을 육조 직계제라고 해요.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의정부 서사제는 왕이 일단 의정부한테 한번 물어봐. 이거 일 정책을 할 건데 뭐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래서 좋고 저런 저래서 좋고 이제 자문을 구한다고 그러지. 자, 그래서 의정부의 말을 듣고 이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건 좀 그런데요. 그래? 좀 그런가? 그래서 왕의 명령을 좀 수정해가지고 육조에 내리겠죠. 그리고 육조도 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문을 구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왕한테 보고를 드릴 건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육조 직계제 때보다는 좀 그래도 좀 의정부에 좀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왕권이 약화되는 건 아니에요. 육조 직계제가 왕권을 강화한다. 의정부 서사제가 왕권이 약화된다는 개념은 아니야. 왕의 생각과 그 다음에 삼정승의 생각, 이게 골고루 어울려지기 때문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정부 서사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 이외에도 그 북쪽의 여진족을 공격한 다음에 사군 육진을 설치해요. 자, 그래서 원래 고려의 영토가 여기까지거든. 근데 이 여진족의 본거지 공격해가지고 이쪽에 사군, 그리고 이쪽에 육진, 그래갖고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훈민정음, 자, 그 다음에 앙부일구 해시계죠. 뭐 추구기, 그리고 물시계, 자경루, 이런 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쓰는 거야. 우린 전까지 중국의 시간을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동쪽에 있잖아요. 중국 베이징보다 동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 근데 이 칠정산을 통해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시간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술로 농업을 하자, 농사 직설을 만듭니다. 이 농사 방법도 이 전까지는 그 중국의 농법서를 갖다 썼거든. 근데 중국의 기후와 토양이 우리랑 다르잖아. 그래서 하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좀 농사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경험을 가져다가 이제 책을 쓴 것이 바로 농사직설이에요. 우리에 맞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일본 왜구가 창궐하거든. 그래서 일본 왜구의 근거지가 대마도예요. 이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누구를 시켜서?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대마도를 정벌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이 세종의 업적들 좀 이거 정리를 해두세요. 의정부 서사제, 사군 육진 개척, 대마도 정벌, 칠정산, 농사직설, 앙불구, 추구기, 자경루, 훈민정음. 이거 이외에도 세종은 정말 한 게 많거든요. 근데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 의정부 서사제를 시작했다. 태양을 설립하였다. 고구려 소수림 왕이 되겠죠. 훈요 10조, 태종 왕건, 과거제 도입, 광종, 사신관제도, 왕건. 쉽죠. 자,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